거기서 끝날지 아니면 ICBM을 쏠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제발 김정은이가 ICBM 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 되면은 트럼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이게 탄핵으로 몰려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육군을 무슨 상륙시켜가지고 북한으로 쳐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 거죠. 운반수단인 미사일 기지와 운반수단인 폭격기를 없애버리면 핵폭탄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걸 아마 작살내는 데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근해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수로 한 200대의 항공기가 배치됩니다. 또 괌에는 별도로 B-52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군사력을 증강시킬 압박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문재인 정부한테는 폭격하게 한 몇 초 전에 알려줄 거예요. 미리 알려줬다가 정부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압도적 군사력을 배치한다. 그러면은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트럼프 지지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을 시작하면 일단 전쟁하는 대통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탄핵 국면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판한 거죠. 소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계산은 아니다. 차라리 쏴줬으면 좋겠다. 역전 드라마를 만들려고 딱 벼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오산과 오산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오판을 합니다. 전쟁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일어납니다. 전쟁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판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외부적인 큰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몰락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끝장나야 합니다. 저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게 쉬우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것보다는요, 김정은을 상대로 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 지지 세력은 오늘 여론조사를 봐도 문재인 잘한다가 44%나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러면은 또 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는 믿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가 크게 틀린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쁘겠지만은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사람은 항상 선거에서 집니다. 여론조사는 믿고 그러나 다소 차이는 있지. 한 4~5% 차이는 있지만은 여론조사는 믿어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 세력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 잘 안 만나잖아요. 30대, 40대 안 만나죠. 그리고 호남 사람들 잘 안 만나죠. 화이트 칼라, 호남, 30대, 40대. 이게 확고한 문재인 지지 세력입니다. 호남의 문재인 지지 75%, 화이트 칼라의 문재인 지지 60%, 30대, 40대의 문재인 지지 55%. 이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문재인 지지 구조적. 그러니까 문재인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문재인 지지 세력은 돈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아마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권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줄자리도 있고요. 그런데
애국 세력은 아무도 없잖아요. 입밖에 없고 손발밖에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 편에는 헌법이 있죠. 진실이 있죠.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요새 조선 동아일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KBS, MBC 요사이 무슨 울산 부정선거 제대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저 울산 부정선거요. 저 어느 정도 수준이냐. 4.19를 부른 3.15 부정선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 기억나죠? 요약하면은 당시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부려가지고 사전투표하고 3인조 투표하고 막 이기붕 찍은 투표 용지를 미리 다 집어넣어버리고 해가지고 몇몇 투표구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이기붕 지지가 더 많이 나오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울산 김기현 시장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한 거 똑같은 구도입니다. 똑같은 구도예요. 제 기억으로는 자유당 이후에 최악의 선거 부정입니다. 최악의 선거 부정이에요. 더구나 선거법을 이번에 만지작 하는 그 선거법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입니다. 정의당을 상당수 의석을 줘가지고 이중대 하도록 만들렸고, 여러분 요사이 뭐 연동제 비례제라는 거 그거 이해가 됩니까? 기자들이 설명하는 것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복잡한 공식을 이번 한 번만 하고 치운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세상에 이런 야박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협잡이고 야박이고, 이걸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은, 또는 국민 중에 한 반은 무조건 지지자라고 보지 않으면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종합하면 선거 부정입니다. 총선을 부정선거로 치르겠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선거 책임자는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단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저질렀다 해가지고 사형 집행된 사람 누굽니까? 최인규 아닙니까? 최인규가 4.19 발포에 관계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4.19 났을 때 최인규가 내무장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물러났어요. 홍진기라는 사람이 내무장관이 있었어요. 최인규가 왜 사형됐느냐? 발포 명령으로 사형된 게 아니고 부정선거 했다고 사형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19년의 부정선거 획책하는 자도 나중에 사형될지 모릅니다. 경찰을 동원했으니까. 경찰을 동원한, 정권이 경찰을 동원한,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면은 이거는 국사법입니다. 반역입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하면은 그때 등장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을 뽑게 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목적이 뭡니까? 독재 정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역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합쳐본다면은 김정은과 싸우는 게 왜 유리하느냐? 문재인보다는 김정은이가 약점이 더 많아요. 문재인 지지는 40%가 넘는데 김정은 지지는 그렇게 않잖아요. 김정은 호감을 가진 사람이 뭐 20% 있다고 하지만 막상 김정은한테 투표하라고 하면 한 5% 할 거예요. 김정은은 그만큼 약점이 많다 이거예요. 더구나 국제적으로도 인권 유린으로 반인도 범죄자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유엔 총회에서 계속 채택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문재인을 욕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저는 집회에 나가면은 김정은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김정은 개새끼라고 부르는데 누가 믿습니까? 아, 그건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까? 너무 심합니까? 좀 심하죠? 개한테 심하지. 개한테 좀 미안하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개가 동족을 300만 물어 죽이는 개가 있습니까? 개보다 못한 놈인데 저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런데 김일성 보고 개새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남친 보고를 받았을 때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새끼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인데 트루만 대통령은 남침 전쟁을 뭐라고 불렀느냐? 밴디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밴디트는 산적이라는 뜻입니다. 산적. 산적들 습격사건이다. 일종의 파출소 습격사건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건 마적단이다. 마적단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했다. 밴디트 레이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선전포고할 가치도 없다 해서 선전포고를 안 합니다. 그럼 뭐냐? 폴리스 액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경찰이 진압하는 행동이다. 폴리스 액션이다. 그만큼 김일성을 내려 깔고 봤다 이겁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6.25를 그동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6.25 동란이라고 불렀죠. 6.25 사변이라고 불렀죠. 6.25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싸움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북한과 전쟁한 거 이거 사변, 동란, 반란이다 이거죠. 이렇게 불렀던 게 맞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방공의식이 투철했을 때 썼던 용어가 다 맞아요. 그러면 북괴라고 불렀죠. 북괴, 허수아비다. 스탈린의 허수아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김일성이란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스탈린을 이야기해요. 나는 김일성 상대하지 않는다. 김일성을 조종하는 스탈린과 상대하겠다고 해가지고 항상 스탈린을 공격을 해요. 자존심이 워낙 높은 분이니까 김일성 같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 입으로 거명을 하겠느냐 이래 된 겁니다. 이런 게 무너진 게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7.4 공동성명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거기에 아주 독소 조항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북괴라고 하지 말고 북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더니 요새는 또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 이렇게 교과서에 막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박정희 노선을 넘어서 이승만 노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